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농 주식TV 테마주 그리고 이슈 점검해드리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테마주들 중에서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그러니까 연속해가지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도 지수가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정책,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소재 쪽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한동안은 그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 그 정용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일본이 뭔가 그 아시아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패권을 좀 되찾으려는 그런 이슈도 좀 같이 녹아 있고, 그리고 21일날 있는 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종 이제 데이터 그리고 레포트, 뉴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반도체 소재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네, 그렇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할 내용은 그 반도체 소재 테마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징,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활용해서 한번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네, 약했죠. 자, 사실 이날 월요일날만 좋았어요. 보면은. 자, 화요일날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자, 제형솔루텍도 볼게요. 마찬가지죠? 신원도 보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패턴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북이 어떤 대화를 한다, 북미가 대화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연속해가지고 쭉쭉쭉쭉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라는 거 일단 밑밥을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그 프로레슬링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WWE, RAW 이렇게 있는데 레슬매니아라고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 시절에 거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영화의 2편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주목받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국을 왔을 때 오산 미군기지 가가지고 정말 저 그거 보면서 역시 트럼프다라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이 한 편의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잘 짜여진 극본 속에서 진짜 내가 세계 최강의 이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주목받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일단 철저하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데 자수성가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가분들이 이제 인터뷰한 거를 좀 찾아보면 예전에 그 KBS에서도 특집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물건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한 목표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502 사이트 칼럼 쪽에 보면은요, 정호영 대표님이 트럼프의 특징에 대해서 쓴 글도 있는데, 거기도 나오지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하게 목표,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한다, 딱 찍어버리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북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각종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고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50% 이상의 이거는 성공 확률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뛰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은 항상 오바마 정권이 잘못됐다, 오바마 정권은 실패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남과 북이 전쟁 임박했었다, 공습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탈핵, 그리고 이 어떤 정치 쪽에 특히 외교관계 쪽으로 굉장히 또 시류를 잘 읽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진 그런 분인데, 2018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도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즉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북한의 문제가 당신 트럼프의 앞으로의 임기를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제 막 ICBM 개발하고 뭐 자기네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하는 그 역량을 보여줄 일은 없을 거다. 이제 라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바마 정권은 뭐 했냐? 부시 정권은 뭐 했냐? 클린턴 정권은 뭐 했냐? 그리고 중국, 당신네들은 옆에서 뭐 했길래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저런 단계까지 그냥 놔뒀냐? 그러면서 북한을 방치하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참모진들한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 당시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을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그냥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어찌됐건 쥐어짜지만 북한이 그냥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해서 이제 국지전이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분의 표현은 이제 작은 기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희박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거. 자, 이랬는데, 자,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는 그래? 야, 그러면 우리 북한을 한번 선제 타격을 한번 하는 거 어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이 이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6.25를 겪지를 않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전쟁이
이거는 남과 북 그리고 정말 이 특수부대 뭐 몇 명의 전쟁을 끝나는 게 아니다.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죽는 거의 대다수는 아마도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이 3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과정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트럼프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매우 심사숙고하고 참모진 말도 잘 들을 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는요, 재선 승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노벨평화상 얘기가 드디어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 이제 이번 백악관에 있는 위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길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 재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임기 기간 동안에 강한 미국에 대해서 스트롱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무역 적자 문제가 있는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장벽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하고도 최근에도 무역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 어저께 드디어 또 이제 EU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가 지금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 관련된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는 지금 다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고, 일단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쇼는 지금 보여주기의 행사는 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 이 취업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 감세 정책을 피면서 소비를 막 늘렸어요. 소비를 늘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발이 금방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갑자기는 이제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네. 좀 너무 서론이 길었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 이제 요런 타이밍을 보고서 미리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북한 이슈가 미국 자국 내 이슈를 덮는 용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밀러 특검 문제 있어가지고 덮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가 헤엄을 치다가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언론이 일면에 막 빵빵빵 때리고 막 민주당 막 흥행 경선에 막 경선 막 흥행했다 대흥행이다 막 난리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김정은 나랑 만나자 이러면서 또 이슈를 또 덮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은 뭐냐? 바로 이제 이 결정적 한방이라고 하는 건데 또 이제 밑밥을 깔았죠. 수준의 협상팀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결정적 한방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김정은에게 워싱턴 백악관 오라고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제일 결정적인 한방이 될 거예요. 결정적인 한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 선거진이죠. 선거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들은 선거 전략을 미리 짜지 않는다. 현재 이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전략을 제시를 하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선거에 결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뭐 자기가 정책이 어떻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남은 이 대선까지를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리고 쇼적인 면모는 굉장히 많이 보이겠다. 이렇게도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7월 말에 미국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이때 뭔가 뭐 실무진들이 만날 수도 있겠죠. 뭐 당장 워싱턴을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한 7월 한 20일 정도 20일 전후로 이제 대북 경협주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요 정도. 결국엔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진짜 한때는 뭐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매우 좋아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그나마 좀 우리한테는 좀 좋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저 집단은 트럼프는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계속 써먹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